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 인류 문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미 태양계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행성을 개조하며 별의 에너지를 직접 통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앞선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금 우리가 개미를 연구하듯 그들도 우리를 관찰하고 있지만 너무나 미미한 존재라 접촉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문명의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문명의 발전 단계를 에너지 사용량으로 구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금 인류는 1단계 문명조차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3단계 문명까지 도달한다면 어떨까요? 그때 인류는 지금의 우리를 원시인처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카르다쇼프 척도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한 곳입니다. 현재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반지름만 해도 465억 광년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공간 속에는 1700억 개가 넘는 은하가 존재하고 우리 은하 하나만 보더라도 4000억 개 이상의 별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우리 태양계는 은하 전체를 놓고 보면 먼지 한 톨과도 같은 크기입니다. 지구는 그 태양계 안에서도 작은 행성에 불과하죠. 이런 우주적 규모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광활한 공간에서 유일한 문명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생명이 지구에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이다. 또한 천체물리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우리 은하에만 최소 1만 개 이상의 고등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명이 더 발전했고 어떤 문명이 아직 원시적인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카르다쇼프 척도입니다. 이 척도를 통해 우리는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평가할 수 있고 인류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수준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문명의 수준을 나눈다면 어떤 기준이 가장 적절할까요? 그는 문명의 발전 단계를 에너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로 나누었죠. 이것은 마치 불을 처음 사용한 원시인이 점점 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며 성장해 온 과정과 같습니다. 불을 발견한 인간은 작은 나뭇가지를 태우며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기기관을 발명하자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죠. 전기와 석유를 이용하며 세계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태양광, 원자력, 그리고 핵융합 같은 거대한 에너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에너지를 다룰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에 따르면 문명의 수준은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자연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카르다쇼프 척도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문명을 불꽃의 크기로 비유해 볼까요? 1단계 문명은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류는 0.73단계 문명에 해당하며 아직 1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단계 문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태양광, 바람, 물, 화산 에너지, 심지어 지구 자체의 내부 에너지를 완벽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를 조절하고 자연재해를 통제하며 행성 전체의 환경을 완벽히 다룰 수 있습니다. 화성이나 금성을 개조하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1단계 문명은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문명입니다. 우리는 아직 1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머지않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2단계 문명은 태양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2단계의 문명은 행성을 넘어서 항성, 즉 태양과 같은 거대한 별의 에너지를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은 다이슨 스피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태양을 감싸는 거대한 구조물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100% 흡수에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전구를 감싸는 전등가처럼 태양을 감싸 모든 빛과 열을 흡수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된다면 인류는 현재보다 100억 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명은 행성을 초월한 수준이기에 태양계를 벗어나 다른 항성계를 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단계 문명은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입니다. 2단계 문명도 어마어마하지만 3단계 문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태양 하나가 아니라 수천억 개의 태양을 품은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에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3단계 문명은 이 모든 별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며 심지어 블랙홀의 에너지를 직접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들은 우리가 개미를 바라보듯 우리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명과 우리가 접촉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그보다 그들은 과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지금 우리는 개미 한 마리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듯이 이러한 초월적 문명 역시 우리를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4단계 이상의 문명은 어떨까요? 카르다쇼프는 원래 3단계까지만 제한했지만 과학자들은 더 높은 단계의 문명도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4단계 문명은 은하를 넘어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입니다. 5단계 문명은 다중우주를 넘나들며 존재하는 문명이라고 합니다. 6단계 문명은 우리가 사는 우주 자체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존재, 마치 신과 같은 문명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류는 이 척도에서 어디쯤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1단계 문명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인류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인류는 아직 1단계 문명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행성의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현재 인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지구가 받을 수 있는 태양 에너지의 1%도 활용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카르다쇼프 척도에 따르면 1단계 문명이 되려면 현재보다 약 500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아직 1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지구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단계 문명에 도달한 인류는 이제 자연을 통제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그때의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날씨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면 미리 소멸시키고 가뭄이 오면 비를 내려 원하는 곳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각의 움직임을 제어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지열, 풍력, 원자력은 물론 대기 중에 있는 에너지까지 완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을 개조하여 거주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성, 금성 혹은 더 먼 우주로 나가 거대한 우주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단계 문명은 마치 SF 영화 속 미래 도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1단계 문명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현재 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약 100년에서 200년 안에 1단계 문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수는 바로 에너지 기술입니다. 특히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된다면 이 시기는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문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지구 환경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2단계 문명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1단계 문명에서는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태양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단계 문명은 단순히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명입니다. 과연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한 문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2단계 문명은 태양이 방출하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태양은 매초 약 수십억 배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즉, 2단계 문명은 인류가 지금보다 100억 배 이상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준에 도달한 문명입니다.
이 정도면 태양계를 벗어나 우주로 본격적인 확장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 수집 장치가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한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다이슨 스피어입니다. 다이슨 스피어는 태양을 감싸는 거대한 인공 구조물로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를 완전히 흡수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인류가 다이슨 스피어를 건설할 수 있다면 태양이 방출하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엄청난 구조물을 만들 재료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입니다. 지구의 자원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2단계 문명에 도달한 문명은 소행성 채굴 기술과 태양계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우주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2단계의 문명은 태양계 전체를 하나의 자원 창고처럼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성을 자유롭게 개조하고 항성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 태양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다른 별까지 여행하는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의 인공 행성을 만들거나 달보다 더 큰 인공 우주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즉, 2단계의 문명은 태양계를 완전히 통제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우주 기술의 발전입니다.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고 우주 정거장이 발전하고 인류가 화성에 정착하고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우리는 천천히 2단계 문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태양계를 완전히 장악한 문명이라면 그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은하 전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만약 3단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단순히 한 개의 별이 아니라 수천억 개의 항성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은하 전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들은 은하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운용하며 에너지를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이제 3단계 문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단계 문명이 태양을 감싸서 에너지를 수집하는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었다면 3단계 문명은 한 개의 태양이 아니라 수천억 개의 별을 감싸는 다이슨 스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각 항성마다 거대한 태양 에너지 수집 구조물을 만들어 은하 전체를 하나의 발전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즉, 은하계의 모든 항성을 조작하고 통제하며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2단계의 문명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보유한 기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3단계 문명은 은하 내에서 어느 곳이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인류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듯 이들은 은하 내 모든 항성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탐험할 것입니다. 어쩌면 은하 자체를 이동시키는 능력도 갖추고 있을지 모릅니다. 태양 같은 항성의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문명은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조차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블랙홀을 통제하며 무한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인류가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들듯 3단계 문명은 행성 크기의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 우주를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우주 정거장이 아니라 행성 전체를 하나의 기계로 만들거나 은하를 감싸는 초대형 구조물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을 보유한 존재라면 더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생명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 3단계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3단계 문명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3단계 문명으로 도달하기 전에 자연재해, 기후변화, 핵전쟁, 인공지능, 자원 고갈 등의 문제로 스스로 멸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 자체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은하를 지배하는 3단계 문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3단계 문명으로 가는 도중 다른 고등 문명과 마주하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문명 단계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4단계부터는 단순히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 자체를 조작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은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를 개조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간, 공간, 중력조차 그들에게는 하나의 자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암흑 에너지를 조작해 우주의 팽창을 조절하고 원하는 대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크기는 그들에게 한낱 실험실 크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거대한 블랙홀을 이용해 차원을 넘나들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주를 재구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5단계 문명은 어떨까요? 이들은 다중 우주를 넘나드는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한 개의 우주가 아니라 수많은 평행 우주를 탐험하고 아예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조차 그들이 만든 하나의 실험 세계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만약 6단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와 다를 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물리법칙을 초월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며 하나의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현실 자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너무나도 넓고 셀 수 없이 많은 별과 행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분명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한 문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은 페르미 패러독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3단계 문명이라면 은하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그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우리는 너무 원시적이라 그들을 인식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개미를 보듯 3단계 이상의 문명은 우리를 너무나 하찮은 존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개미가 인간의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바라봐도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릴 방법이 없을 수도 있죠. 두 번째 가능성, 그들은 우리를 일부러 피하고 있다. 이건 동물원 가설로 불립니다. 마치 우리가 자연보호구역의 동물을 관찰하면서도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고등 문명도 원시 문명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위해 일부러 간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찰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가능성, 문명은 일정 수준 이상 발전하면 멸망한다. 이건 대멸종 필터 가설입니다.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자멸하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이론이죠. 예를 들어 핵전쟁, 환경파괴, 인공지능의 폭주 같은 이유로 문명은 1단계 이상 발전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인류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우리가 3단계 문명을 찾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우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인류가 더 높은 문명 단계로 도약한다면 언젠가 그 해답을 찾을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1단계 문명에도 도달하지 못한 미숙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하늘을 나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인류가 이제는 우주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문명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사라지고 말까요? 우주의 어딘가 이미 3단계 이상의 문명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미미한 존재라 그들은 우리를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더 높은 문명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